방통위가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보수 언론사 순위를 낮추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조사를 나선다는데 내 방통위한테 묻습니다. 너거튜버 지금 이 플랫폼 너거튜버는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는 거론 안 해요? 윤석열 정권에게 묻습니다. 너거튜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뉴스 브리핑을 못 보도록 방해하고 노딱을 때리고 뉴스 브리핑의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우리 이 방송한다고요 여러 명이 사무실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이 스튜디오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월세를 갖다가 주면서 빌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뉴스 브리핑의 수익은 지출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것을 지금 몇 년째 만들어가고 있어요. 윤 정권 들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너거튜버 플랫폼에서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조사 안 하고 네이버가 하고 있다는 것만 조사합니까? 정말 좀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웃기는 거는 우리 지금 수앤스마일은 거의 초토화돼가 수앤스마일에 직원이 하나 붙어서 생방송 올리고 수앤스마일 콘텐츠 관리하는데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생방송이 끝나면 중지시켜서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지금 그걸 해보는 거예요. 거의 수익이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왜 관심을 안 가지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뉴핑을 초토화시켜도 이런 초토화가 없이 죽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윤 정권에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웃긴다는 겁니다. 자, 댓글 중에요. 나라에서 3천만 원까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저축한 돈은 현재 5천만 원. 금융기관 한 개별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죠. 최근에 이걸 1억으로 올린다라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3천만 원이랑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이 끝나면 내리고 다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을 하게 된 것도 수익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도록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 근래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황장수는 저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라고 저짓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짚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영수가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죠. 실질적인 법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됐는데 저한테요. 지난주 화요일 날 박영수의 오른팔 격인 지검장까지 했던 사람 하나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면서 사람들 만나가 박영수가 다 100% 기각되게 짜여져 있다고 했던 게 제 SNS에 화요일 날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 말엔 사람 이름까지 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내가 참 그 전에 하려 그러다가 법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각이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화요일 날 제보를 받고도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안 될 거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을 거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자, 22개월 동안 조사하면서 박영수와 50억 클럽을 지금 이렇게 처벌을 갖다가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거는 검찰이 박영수를 봐주려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판사가 50억 클럽 권순일이 수사가 되지 못하도록 대법관 했던 판사잖아요. 권순일이. 그래서 이재명을 무죄 때려주고 김만배가 로비했다는 의혹이 있는 그 대상자고 50억 클럽 멤버잖아요. 김만배가 뭐 권순일이 준다고 뭐 집을 샀다가 어쩌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권순일이가 결국은 박영수가 구속되면 권순일도 구속될 수 있으니 권순일을 막기 위해서 박영수도 기각시켰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다 한 통속이라는 겁니다. 조국 딸내미 조민이가 사실상 조국과 정경심과 공모를 했음이 확인이 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그런데 조민은 8월 달이 공소시효 만료인데 조민에 대해서는 이 가족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가족 3명을 구속시킬 수는 없다고 조민이는 지금 검찰이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국도 지금 실형이 떴는데 구속도 안 되고 있죠. 자, 가족이 동시에 구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없는 집에서나 생계활동에 종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조국 같은 한국의 초상류 집안의 그런 이 가족적 사법 온정주의를 갖다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조국에게는 지금 법도 비껴가고 있어요. 누가 평범한 사람이 저런 짓을 저질렀으면 온 가족이 구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웃기고 자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클럽을 기점으로요, 대한민국은 썩어 문드러진 나라다. 언젠가는요, 프랑스에서 지금 폭력 시위가 5일 동안 계속되면서 3,700명이 체포되고 234채 집이 불타고 수천 채의 차들이 불을 탔고, 심지어 니스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돌을 맞고 길에 갇혔다가 겨우 탈출해서 도망갔고 바로 스위스로 가버렸대요. 프랑스 일정 중단하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계 이민 난민자들의 지금 저항, 저게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프랑스의 체제가, 법 집행이 자기들한테는 공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노가 온 프랑스를 불태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50억 클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한국이 지금 저 중국하고 다른 게 뭡니까? 중국에서 반간첩법이 만들어져가 앞으로 중국 가서 인터넷 잘못 검색해도 중국 사람들한테 헛소리를 했다가 중국 비판하는 헛소리만 해도 반간첩법으로 체포된다고 하는 것과 한국의 민주주의는 뭐가 다릅니까? 나는 한국에요, 꽤 수준 높은 민주주의가 마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들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극장에 가가 말도 안 되는 원반치로 날려버리는, 지난 주말에 1,000만 명을 넘었다는 범죄 도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줄 알아요? 그 1,000만 명이 넘긴 그 영화의 주인공은 현대판 홍길동 같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고 무조건 완반치를 때리면 나쁜 놈들이 다 자빠지니까 대리 만족하는 거죠. 한국에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영화로서 대중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도요, 이런 정도의 검찰, 이런 정도의 사법부라면 불을 다 쏴지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노할 줄을 몰라요. 50억 클럽이 나와도. 우리만 분노했죠. 작년 가을에요. 광주까지 가서 집회하고 전국에서 집회하고 우리만 분노했잖아요. 우리만 분노하지
50억 클럽이 저렇게 돼도 분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한국의 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왕창 지금 막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난리예요. 지금 서울시가 고도 완화를 추진하고 온 서울시 내 한강변도 성수동에다가 5, 60층짜리 디자인만 잘하면 무한대 높이로 건물 지어줄 수 있게 하겠다. 하나 물어봅시다. 한강변, 이번에 우리 강연현대가 성수동 아닙니까? 거기 근처에 60억짜리 이런 집을 올리게 되면 강이 보이는 개당 분양가가 100억에 육박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디자인 멋지게 하면 기본 100억에 시작하죠. 그 집을 8, 9천 채를 지으면 거기 누가 들어가서 삽니까? 살 돈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국의 0.1% 상류층이 기껏해야 한 5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2만 5천 가구에 5만 8천 명 되는 사람이 그 집을 다 사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 곳곳에 구기동, 평창동, 북한산, 매봉산, 남산, 법원단지, 오류, 원수, 국회의사당, 경북궁에 전부 높이를 스카이라운을 다 풀어가지고 고도 제한을 해제해서 과밀 개발을 하고 빛과 번쩍한 아파트를 짓고 북한산에도 15층, 국회 주변에는 43층씩 이렇게 흥수동에는 60층씩 올리면 오세훈이한테 내 물어요. 이 집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경제 위기에 이런 집들이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부 지금만 생각하지 1년 뒤에 어떤 세상이 올 거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현상은 지금 국민 전부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빚을 못 갚는 사람이 거의 한 500만에 육박해 가고 있다는 이 현실이 두렵지가 않습니까? 자영업자하고 합치면요 1000만 명 가량 되는 국민이 빚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 지금 터져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요 온 서울을 풀어서 한강변부터 온 서울 시내에 빛과 번쩍한 아파트를 수십 층을 짓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국 경제가 끝없이 그냥 발전해가는 대상이라고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심해서요. 너무 한심해서 진짜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또 주말에 보면 푸틴이 프리고진보다 낫다. 러시아의 불확실성보다는 푸틴이 한 5,900여 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통제하는 게 낫다는 헛소리들이 나돌아다니고 있어요. 미국 중심으로요. 그래서 미국도 프리고진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몇 번 푸틴한테 해명을 해주고 요러고 자빠졌습니다. 내가 이 서방이라는 나라도 정말 웃기는 게 아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밀리면 핵을 쓴다고 협박하고 하는 거지 누가 합니까? 누가 되든 러시아예요. 푸틴을 밀어준다고 푸틴이 안 망합니까? 이제서 푸틴이 그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서방이 거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푸틴은 지금 프리고진을 FSB 시켜가지고 죽여버린대요. 소문이 그렇게 돌고, 그리고 프리고진의 반란 세력은 처벌이 안 됐는데, 반란 세력에 협조한 걸로 보이는 스로비킨 장군 등 협조한 사람은 처벌하고, 색출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리고 프리고진 일당에게 미사일을 발사해라는데 민간인이 다칠까봐 미사일을 발사를 안 한 러시아 공군 장교들은 체포한다고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러시아의 헌법 정신이 지켜져야 된다는데 러시아의 헌법이 있었습니까? 푸틴 마음대로지요. 이런 이야기들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웃기고 자빠졌냐는 겁니다.
자, 입시학원이요.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 대형 입시학원들이 곳곳에 늘렸다고 합니다. 자, 매출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그래서 대중들이요. 내가 볼 때 노예가 되고 나면 밥만 먹여줘도 노예가 감사하다는 마음을 주인에 갖고 있지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한다는데 지금 대중들 상당수가 심지어 뉴핑 보는 사람들조차도 하는 이야기가 인강이 그래도 학원 가거나 비밀가해, 고액가해보다는 낮게 싼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한다. 참 웃기고 자빠졌다는 거야. 예? 웃기고 자빠졌다. 그런 인강 정도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죠. 교육방송이 하고 정부가 해야 되는 영역이지. 그 인강을 갖다가 그 인강도 뭐요? 팔아먹고 세금 안 내고 엄청나게 1,000개 팔면 한 500개 팔았다고 하고 500개 정도는 빼먹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강은 탈세를 못한다. 인강 편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인강하고 대형 학원은 인강만 하고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일타 강사들은 비밀 가해 안 하고 인강만 하고 교재 팔아서 돈 번다. 탈세 안 한다는데 내가 수행 스마일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탈세하는가 학원이. 그런 거를 말했으면 몇만 명이 봐야 될 건데요. 국민들이요. 저는 영혼이 타락하고 정신이 썩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을 조성해서 계급주의를 조성해서 서민들, 빈민층까지도 저거 자식에게 사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 썩은 세상을 갖다가요. 오히려 찬양하고 있어요. 대중들이요. 그래서 정신 좀 챙기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요. 우리가 청년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이번 생빵이 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아침에 칼럼을 썼는데 이번 생은 망했다 해가 퀘스천 마크 칼럼을 썼어요. 우리 제목을 그대로 또 조선일보 칼럼에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내가 좀 웃겼는데 요즘 조선일보가 왜 저러는가. 이 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 생은 망했으면 다음 생은 안 망할 것 같아요. 다음 생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종교적 관점을 넘어서서 인간은 죽으면요. 우주의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이번 생만 끝이 나요. 생이라는 거는 한 번밖에 없고 틀렸다고 다시 복구해서 리셋 눌려서 다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가 아니라 니는 영원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 망했다는 이런 헛소리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는 이상은 망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생은 망한 게 아니라 그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대에서 이 생망을 외치는 그 젊은이가 훌륭하게 될 리가 있고 성공할 리가 있습니까? 20대에 그런 소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개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는 황장수도 인생이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제 인생은요 정말 오래 노동했고 정말 많은 일들 그야말로 대가 없는 가망 없는 노동을 하고 살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좀 잡아보겠다고 한 일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이야기했어요. 내 인생의 대부분은 실패였다. 성공한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당을 만들고 뉴핑 강연을 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성공이고 나머지 내 인생의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고 나중에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젊은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살면 당신이 어느 순간에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더 나은 위치라는 것은 돈과 명예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으로서 가치가 나아지는 것이다. 오마카세 묵고 명품 사고 해외 리조트 여행 가고 남에게 과시하는 소수 상류 기득권층이 허무에 빠져서 하는 남과 차별 짓기 위한 기껏해야 하는 게 남과 차별 말고는 없는 겁니다. 쾌락의 절정에 가면요.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고 투기하다가 망하고 그러면서 이생망을 외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그날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전부 마약을 하고 그래서 머스크부터 전부 마약한다잖아요. 아니면 머스크하고 저커버거가 둘이서 뭡니까? 주짓수 대결을 하자고 개소리를 하고 있고 아니면 최고 부자들이 잠수정을 타고 바다 밑에 내려갔다가 대서양에서 죽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그래서 인생을 대충 적당히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고 안 망하고는 네 정신이 망했으니까 인생이 망했다고 느끼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한 전부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지 젊은 사람 비위를 맞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순은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가 이런 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짓거리를 계속하면요. 어느 시점에서는 한국에서도 폭력혁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닐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일도 사회적 모순에 대한 일종의 폭력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 프랑스에서 그때부터 250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왜 거리에서 불태우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붕괴가 될 거다. 폭력혁명으로. 제가 거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고치자. 자,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번에 강연을 끝나고 나면 9월 달부터 우리가 청년 아카데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곧 공고가 나갈 거니까 그 청년 아카데미에 많은 분들이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청년 토크 콘서트에 봉사해주고 또 여러 가지 이 노력을 해주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대접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일하고 또 모두가 대접받고 그렇게 우리들 스스로도 생각을 고쳐가야 된다. 제가 그 말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날 이 격려를 해주신 모든 분, 또 그날 오신 분들, 그날 이 행사를 위해서 애쓰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